네,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피온이라고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SK텔레콤 직원이고 곧 사피온으로 옮겨갈 거고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상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이 SK그룹이 이제 빅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올해 초에 만들었고 이름이 사피온이고 첫 번째 프로덕트로 저희들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제품으로 AI 엑셀러레이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었고요. 첫 번째 칩을 상용화를 이 회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피온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만들어 한 달 막 된 따끈따끈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피온은 SK텔레콤과 SK그룹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 지금까지 한 5년간의 R&D를 거쳐서 만든 AI 반도체를 상용화하기 위한 회사이고 그걸 첫걸음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 비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걸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피온 잉크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고요. 사피온 코리아가 이제 한국의 지사 형태로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NPU 세계 1등 기업. 이 단기적인 목표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룹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탑티어 인력으로 구성된 이제 방법으로 탑티어 인력들 그리고 융합과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키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 기업, 특히 AI 반도체가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NPU란 게 나온 지가 5년, 6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력은 지금 개발하겠다가 아니고요. 개발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상용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큰 투자를 해온 많은 기업들이 뭐 구글을 비롯해서 아마존 같은 큰 투자를 해온 아직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스트럭처에 AI 반도체 자사가 만든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했다가 아니고 개발된 기술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례가 필요한 이유는 칩만 만들고 성능만 보여주고 성공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레퍼런스 케이스가 매우 중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레퍼런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용할 고객이 있어야죠. 사실 사용한 고객은 잘 만들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칩,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좋다고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레퍼런스 케이스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느냐, 칩을 만들면 사용해줄 고객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인베스터들.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투자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필요합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이걸 이제 투자를 그때그때 받을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리스키하고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충분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피온이 시작된 건데요. 테크놀로지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상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성능은 이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와트 퍼 프레임 퍼 세컨드 레지넷 50 기준입니다. X축이 사실 연도별로 나타나 있는 출시된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이 말씀드렸던 프레임 퍼 세컨드 퍼 와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X220이 저희들이 사피온 X220이 첫 번째 2020년 말에 출시를 했고 지금 내부에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칩이고요. 안타깝게도 28나노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공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매우 높습니다. 성능은 매우 높아서 지금 7나노 칩 A30
퍼포먼스 퍼 와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칩이 22년 말 23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X330 칩은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성능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들은 이미 석세스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박스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미 상용화해서 쓰이고 있는 응용도 있고 일부는 지금 POC를 마치고 올해부터 상용화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서빌리언스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성인식 엔진으로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비디오 업스케일 쪽으로 저희들이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 인풋을 받아서 그걸로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상용화 와 있고요. 단계에 와 있고 비주얼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AI, 비전 AI 기술도 저희들이 사피온 기반으로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 점프 VR이라고 하는 저희들 AR, 점프 AR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비전하고 메디컬 쪽도 저희들이 POC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SK그룹사의 모든 회사들이 저희들 이제 잠재 고객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사피온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SK텔레콤과 스퀘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투자로서 시드 투자만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되는 큰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너무 길게 했나요? 네,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조금 더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들이 마켓 세그먼트를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모바일이냐, 맨 왼쪽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굉장히 로우 파워를 요구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맨 오른쪽이 데이터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위한 굉장히 헤비한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는 마켓 세그먼트. 그 가운데에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 쪽과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퍼런스 이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각각을 조금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AI 컴퓨테이션은 사실 다 인퍼런스입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을 제외하고는요. 디바이스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요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상태고요. 요구 성능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워 버짓도 충분히 크고 성능 이제 요구 사항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대략적으로 이건 이제 굉장히 러프하게 몇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이제 수와트에서 이제 10톱스 내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수백 테라플롭스에서 이제 페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200에서 400 킬로와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비슷한 영역의 숫자로 보여집니다. 100 테라플롭스 혹은 톱스에서 한 300 정도, 그리고 와트도 20에서 100와트 언더 이제 버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모델 크기, 동작시키려는 모델 크기를 보면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는 메모리 한계 때문에 큰 모델을 올릴 수가 없고요. 이제 맨 오른쪽에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 쪽으로 가고 현재 이제 한참 이제 라지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라바이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 수백 기가에서 테라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프랙티컬하게 수백 메가에서 크게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시간 요구 사항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 할 때는 응답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스루풋만 거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500이라고 썼는데 사실 훨씬 더 느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맨 왼쪽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사람들과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ml라고 잡아놨습니다. 이 중간 단계 보시면은
30mm, 10mm에서 30mm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드라이빙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이제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차량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상당히 빠른 응답 시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밀리세컨드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인퍼런스가 일어나려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네트워크 딜레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 시간은 굉장히 짧은 인퍼런스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 개 데이터를 처리해도 되느냐를 봤을 때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2개, 3개를 모을 필요가 없죠. 모을 필요가 없고 모을 수도 없고요. 거의 이제 하나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1개에서 한 10개 내외까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에서 배치 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몇 개 카메라가 똑같은 네트워크를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에서 4 정도로 잡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이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레이턴시 리퀘어먼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요. 한 10 내외 정도의 배치 사이즈까지 허용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있는 3가지 응용 케이스가 굉장히 비슷한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의 모바일과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은 굉장히 다른 워크로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자고 하면요, 이거 2025년 프로젝션에는 결과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 쪽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고, 맨 왼쪽에 이제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이건 사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이제 개수가 많고 거의 대부분 이제 AP에 들어가는 IP 형태일 텐데요. 시장이 굉장히 큰데 실제 에이직 시장 자체는 작을 수 있고요. AP에 통합되는 형태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시장들이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는 굉장히 시장이 큰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사실 큰 감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드라이빙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요구상, AI 반도체 요구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쪽에 이제 많은 그 마켓 프로젝션 기관들이 큰 마켓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사피오는 정확히 여기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데이터 센터 인퍼런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워크로드가 이 나머지 2개 시장의 워크로드하고 매우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키텍처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떤 회사가 작은 모바일에서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스케일업을 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건 쉽지는 않고요. 그 타겟 워크로드 크기의 파워 버젯과 레이턴시 특성, 그리고 얼마나 배치를 모을 수 있느냐, 이런 특성에 따라 아키텍처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옵티마이즈가 돼가지고 성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사피온이 커버하는 영역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지만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피오는 그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라고 적었는데요. 저쪽 분야에서는 따로 칩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인퍼런스 분야에 또 다른 칩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칩은 한 종이고 2개를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칩부터는 이제 따로 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인퍼런스와 엣지 디바이스용, 엣지는 이제 모바일까지는 아니고요. 엣지 디바이스용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용은 저희들이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칩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쪽 칩을 만드는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 쪽 그 고객사, 그리고 그 응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저희 이제 SK그룹 내 회사와 포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 역시 이제 협력회사, 텔레콤 SK그룹 내 협력회사, 그리고 그 외의 협력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는 시장은 크지는 않지만 사실 특정 영역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시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영역 버티컬 솔루션하고 이제 같이
솔루션해서 나가는 전략으로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토모티브는 말씀드렸듯이 티어와 자동차 티어와 협력을 해서 SOC에 들어간 IP 형태로 짓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쪽을 간단히만 저희들이 사피온을 활용하는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제 example로 이제 그려본 거고요. 많은 이제 카메라들과 라이다가 달릴 수 있는데요. example로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개수, 그 전측방, 후측방, 그리고 앞뒤, 그리고 SVM 시스템 해가지고 많은 카메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라이다도 이제 360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후 좌우 쪽에 라이다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어쨌든 하나의 칩, 하나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 AI 엑셀러레이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example로 간단하게 적어놓은 건데요. 전방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각 카메라별로 레졸루션, 그리고 카메라 개수,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이제 퍼셉션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퍼셉션에서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건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카메라 인풋은 2개 다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게 돼 있고요. 자율주행을 만드는 이제 회사, 자동차 회사, 알고리즘 회사마다 다 이 조합이 좀 다르고요.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종류도 다르고 네트워크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를 크게 나눠보자면은 카메라 개수가 12개로 11개로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카메라마다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만 돌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라이다가 디텍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주차를 할 때와 주행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또 워크로드가 달라지고 알고리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칩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점선으로 커버해 놓은 것은 이제 많은 부분 배치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좌측, 우측, 전방 카메라의 네트워크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다 보면 배치가 가능하고요. 배치 1에서 최상일 필요는 없고, 배치가 적당한 수준에서 최고로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첫 번째 칩도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싱글 코어, 굉장히 큰 코어, 2개 코어이긴 하지만 싱글 코어 하나에서 이 많은 네트워크들을 돌아가면서 어떤 것은 사실은 60프레임 per second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30프레임, 어떤 건 15프레임 per second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거죠. 물론 아주 큰 코어 하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나눠가지고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타임 쉐어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은 유틸리제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비하죠. 8메가픽셀을 오브젝트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헤비한데,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는 8메가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3메가가 아니고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이즈를 줄여서 간단한 네트워크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헤비한 굉장히 큰 싱글 코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유틸리제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키텍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제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MPU 코어를 하나씩 다 박아 넣는 거죠. 이 경우는 당연히 최적화는 가장 잘 될 텐데 플렉서블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바뀐다든지, 알고리즘 계속 바뀌니까요. 아니면은 다양한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SOC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플렉서블리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수의 코어를 놓되, 이게 4개가 될지 8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수 코어를 놓되 이 다수의 워크로드를 최적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코어 스케줄링을 하고 워크로드 스케줄링을 가장 잘 해서 효율성을 끌어내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리저너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시스템에 따라서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해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피온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스케일러블한 코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톱스에서 한 130톱스까지
혹은 테라플롭스까지 스케일러블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130 정도 더 이상으로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죠. 키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피지컬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를 이제 한계로 놓고 이제 설계를 하고요. 이제 작게 더 작아질 수도 있죠. 당연히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또 다른 유틸리제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스코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성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경쟁사가 다른 NPU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GPU입니다. 사실 GPU가 시장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엔비디아 GPU하고 비교를 좀 해본 자료고요. T4와 최근 나온 이제 작년에 나온 A100의 그 에어리어, 톱스 그리고 이제 파워 소모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대비 톱스 그리고 파워 TDP 대비 톱스를 보면은 수치가 이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X220이 28나노 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T4 대비 4분의 1 면적밖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리어 대비 톱스, 파워 대비 톱스는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음 칩은 그거보다도 이제 한참 더 높은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큰 사이즈도 그 단순 NPU 코어뿐만 아니라 칩 전체에 대한 파워와 에어리어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루브라인 그래프 가지고 성능 비교를 종종 하는데요. T4하고 지금 다음 나올 칩 X330 그림은 지금 없고요. T4하고 X220만 비교를 했습니다. T4는 참고로 12나노고요. 저희들은 28나노 칩입니다. 그 톱스에서 뭐 130대 87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이제 사선으로 그려진 것이 그 밴드위스 리밋인데요. 메모리 밴드위스 리밋인데 40GB 그리고 T4는 이제 320GB/s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최상의 그래프죠. 루프라인 그래프고 실제 레지넷과 연로를 돌려보면은 녹색이 실제 그 T4의 성능이고요. 파란색이 사피온의 성능입니다. 톱스와 밴드위스가 다 높은데도 뉴럴넷을 돌렸을 때는 성능이 파란색 사피온 성능이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유틸리제이션의 차이이고 아키텍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에어리어 대비 톱스가 높고 파워 대비 톱스가 높은데 톱스 대비 그 프레임 퍼 세컨드 실질적인 이펙티브 성능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뉴럴넷을 동작시켜 봤을 때 엔비디아 A30, A100 그리고 X220과 330 카드를 비교를 한 겁니다. 330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수치고요. 성능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T4 대비 X220 칩이 성능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약간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공정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실제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성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싱글 배치로 돌린 것은 아니고요. 싱글 배치라기보다는 이제 배치를 모아서 돌린 거고요. 각각 최상의 배치 성능. 그러니까 싱글 배치에서는 GPU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사피온도 성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배치를 모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로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뭐 25 사이즈,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뭐 HD급을 처리하기 때문에 워크로드가 훨씬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 배치로 충분히 동작시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싱글 배치에서 뭐 레지넷을 돌린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로드맵이고요. 현재 X220이란 칩이 나와서 상용화 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X330이 2023년에 나올 거고 엣지 디바이스도 같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쓰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토모티브도 칩 자체는 조금 더 늦게 나오는데 IP가 어벨러블 시점은 23년부터 어벨러블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모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그 T4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레지넷 GT를 사용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이
매끄럽게 플레이가 되지가 않네요.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고 파워 그 동작 시에 파워 컨섬션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사피온인데요. 레지넷 50 그 ML 퍼프에도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뉴럴넷인데요. 5000 프레임 퍼 세컨드 이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오히려 GPU 대비 낮게 나오고 있고요. 디포 대비. 다음으로 이제 그 디텍션 네트워크를 돌렸을 때의 성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PU 대비 많은 성능과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네트워크들을 좀 변형한 저희들 텔레콤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들이 많은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